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이 6월달 마지막 주말이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면 7월달에 시작이 되는데 다들 상반기 마지막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또 다가올 7월달에도 힘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 그대로 카카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카카오가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많은 대형주들, 어떤 이슈에 의해서 강하게 이목이 집중이 되고 크게 시세가 분출될 때, 그리고 그 뒤에 주가가 한 차례 꺾이게 된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최소한 모두 한 번쯤은 반등이 나왔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뒤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틀 동안 9%의 하락이 나왔어요. 저는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 동안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폭이 더 컸었거든요. 아마도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 당시에 주가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걱정에 의한 투매까지 같이 동반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는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 대형주들, 지금 카카오처럼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 그 뒤에 한 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두산중공업. 이 종목은 카카오가 강한 상승을 보이기 전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대형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140%의 상승이 나왔고 또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몇 차례 더 밀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물론 지금은 다시 조금의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점에서 상승 폭만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이 고점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를 예측해 볼 때 두산중공업의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가지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올 초의 대형주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현대차는 올 초에 일주일 사이에 약 50%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고 그 뒤로 주가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가는 전고점까지 한 차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1월 초에 60%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고 그 뒤에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지만 다시 주가는 한 차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1월 중순에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고 주가는 다시 조정을 보여주었지만 재차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삼성중공 우선주, 물론 이 종목은 우선주로 분류가 되니까 삼성중공업처럼 시가총액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을 한번 살펴보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자, 살펴보면 작년 6월 달에 지속적인 상한가가 나오면서 거의 10배 가까운 주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 한 달 사이죠. 그런데 주가는 70% 가까이 크게 밀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한 차례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참조로 이 종목이 강한 상승이 나온 이유는 이 당시에 국내 조선사에서 카타르 수주 소식이 들렸고 이 때문에 한 차례 테마가 형성이 되어서 시가총액이 작은 우선주를 중심으로 거의 작전주처럼 매일매일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카카오로 돌아오면 지금 카카오는 한 달 반 동안 거의 6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 우상향 흐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점에서 의미 있는 음봉과 함께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도도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 많은 종목들을 살펴보셨듯이 대형주라면 한 차례 고점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재차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디인지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카카오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가의 위치, 움직임, 호가창 이런 것도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서 잘만 공략한다면 단기간 내에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의 이런 흐름이 생기는 이유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 한 차례 큰 조정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는 다시 반등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고, 또 이쯤 됐으면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어떤 돌발 악재가 나와서 고점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특정 시점이 되었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상황이 있는데,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고 많은 자회사들 아직 비상장 회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7월 말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많은 자회사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수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또 끊임없이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자회사들이 상장한다고 해서 카카오의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카카오뱅크 이번 7월 말에 상장을 앞두고 있고 지금 장외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40조에 달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장외시총이기 때문에 실제로 코스피에 상장했을 때는 증권사에서 약 20조 정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일단 20조라고 하더라도 어제 카카오의 종가 시가총액과 비교해 봤을 때 약 30%의 시가총액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게 된다면 일부 충격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충격이 추세적으로 카카오의 주가를 과거 포스코처럼 꾸준히 우하향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카카오의 지금 시가총액이 68조 원이고 또 카카오뱅크의 장외 시가총액은 40조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코스피에 상장했을 때는 약 20조 정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상장하는구나 이렇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 번에 충격은 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SK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이 7월 2일날 상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거든요. 물론 주가는 선제적으로 조금 약세의 모습이 나왔고 본격적으로 상장한 뒤부터는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SK의 시가총액이 20조고 SK바이오팜은 9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SK케미칼, 이 종목은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3월 18일 이때 상장을 했었고, 이 당시 전후를 살펴보면 주가가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의 시가총액은 3조 원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11조 6천억입니다. 자,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보여드렸던 두 종목, 이 두 종목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자회사들이 많고 카카오뱅크가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완전히 100% 지금 이 두 종목과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고 분명히 카카오뱅크가 떨어져 나간다면 다소 기대감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보유하신 분들과 또 보유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조심을 해보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지난주의 흐름, 이 흐름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 종목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또 조금 중장기적 시각으로 카카오뱅크 상장과 함께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어떤 투자 계획을 세워볼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내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연내 기준금리를 2차례 인상하겠다,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코스피 주가하고 비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금리를 2번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것이고, 혹시나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리스크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최근에 금융주들, 은행주와 보험주 약간의 조정이 나왔었는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몇 종목 차트를 볼게요. 자, 이 종목은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6월 초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슈, 이런 사실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선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차익 실현이겠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에는 흘러내렸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신한지주, 대표적인 은행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분기 배당을 실시할 예정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가의 방향이 또 우상향 쪽으로 이렇게 변화하였거든요. 그리고 KB금융,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하반기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배당 확대 이슈도 있고, 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주들의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보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업종과 종목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을 보면 정말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이 부재한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지금의 주가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부연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이 종목은 코스피가 3,300포인트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월달의 고점, 이 당시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고점과는 지금 거리가 멀죠. 그리고 카카오는 나름 이틀 동안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 네이버도 카카오하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5위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6위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지난 1월달의 고점과 지금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7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5월달 고점하고 다소 주가에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8위 현대차도 지난 1월 고점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10위 기아는 그래도 나름 고점까지 꽤나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돌파하지 못했죠. 조금 더 살펴볼게요. 11위 셀트리온,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의 흐름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위 포스코도 일부 조정을 보이고 하단 박스권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13위 현대모비스도 현대차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그리고 14위 LG생활건강, 그래도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마지막으로 15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다른 2차전지 관련주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 2월달의 고점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는 3,300포인트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까지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단 3종목, 네이버하고 카카오, LG생활건강 이 3종목을 제외하고는 높낮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의 상승 분명히 체감을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들 보더라도 고점에서 큰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소수 종목들에 의해서 주가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 3kg 살이 찌게 된다면 특정 부위보다는 대체적으로 골고루 살이 찌는데, 아마 코스피 지수도 지금은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게 고점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밀리지 않고 특정 시점으로 하여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33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흐름을 보여드렸으니까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음 주를 위해서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